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9% 하락, 코스닥은 0.01%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드디어 내일 새벽에 중요한 이벤트죠.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주거비는 좀 많이 내렸는데 유가랑 중고차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전월 대비 오히려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경계 심리가 좀 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다우는 뭐 여전히 박스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나스닥은 3일 연속 일단은 좀 하락을 했어요. 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CPI 발표 앞두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그렇게 큰 충격보다는 저는 뭐 조금 뭐 훨씬 안 좋게 나왔을 때 뭐 개파락했다가 조금 그래도 매물 소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일단 뭐 움직임이나 지금 현재 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런 어떤 패닉 구간으로 접어드는 또 한 번의 하락 구간이 나오기는 저는 힘들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뭐 이런 어떤 박스권 구간 하단에서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박스 하단, 나스닥도 뭐 이런 구간 이상 뭐 이렇게 빠지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일단 보긴 하는데 빠지더라도 다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기나길었던 추세를 이렇게 돌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과 돈을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평선들 모아주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말도 안 되는 다시 뭐 저점을 보러 가는 상황보다는 저는 뭐 조정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뭐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해가는 흐름으로 지금은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일단 2,500을 계속해서 이제 뚫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어떤 길었던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정도 구간 안에서 박스권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뭐 당연히 이제 지표가 뭐 걱정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면 여기 이제 241선을 뭐 안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으로 또 가줄 수도 있는 거겠죠.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너무 좀 반등 없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 조정 시에는 여기 발생됐던 갭 있죠. 그래서 한 750까지는 열어놔야 될지도 모를 것 같고요. 뭐 조정이 안 나오고 바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간 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241선을 안착하기 위해서 요 구간 안에서 이제 진통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혹시 이제 시장이 조정이 아닌 견조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로봇 AI 오늘 이제 큰 상승이 좀 AI 쪽에서 나왔는데요. 로봇 AI 이쪽 애들이 추가적으로 더 시장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쌍봉 만들고 죽고 수급이 완전히 이제 다른 섹터나 테마로 이동을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AI 관련주들은 한 2, 3일 정도 저번 주에 제가 이제 AI들은 뭐 이른봉에 어설프게 공략하면 안 되고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한 2에서 3분봉 정도 깊게 빠지면 그때부터는 뭐 분할 접근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구간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도 방송에서 접근해 볼 만한 이제 위치의 종목들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좀 바로 반등이 나왔었죠. 제가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던 거가 C랩이어서 어제 방송에서도 C랩을 가장 먼저 좀 다뤄드렸었거든요. 얘가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1음봉, 2음봉, 3음봉 빠졌죠.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3음봉 정도 빠졌으면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괜찮은 구간, 지지받았던 구간이죠. 이렇게 쌍바닥.
하나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보내고 첫날의 저점 구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서워할 구간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구간 안에서 매수 관점을 잡으면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13% 가까이 반등이 나왔고요. 뭐 AI 종목들은 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뭐 거의 다 뭐 이렇게 다뤄드리면서 일단 2에서 3분봉 정도 빠진 애들이 뭐 관심 종목 대상이었다. 어저께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관심 종목으로 드린 게 오브젠, 4x4, KTCS, KT알파, 뭐 CE 뭐 이렇게 되네요.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오브젠도 오늘 뭐 큰 반등 나왔고요. 3분봉 뒤에 오늘 이제 큰 반등 나오는 거죠. 그리고 4x4도 2분봉 뒤에 큰 반등 나왔고, 뭐 KTCS도 다시 이렇게 이제 박스권 저점을 잡아놓고 박스권 저점 구간에서 큰 반등 나왔고, KT 알파도 2분봉 꽂고 나서 오늘 이제 반등이 전체적으로 좀 잘 나와줬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AI 관련주들은 전부 반등이 일단 나와줬고요. 야, 코난 테크놀로지랑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좀 예상은 못했는데 셀바스가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게 너무 수상했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가져갔고 이날 이제 경고 딱지를 뗍니다. 그래서 종가에 좀 말아 올렸다가 시간에서 다시 빼더니 오늘 다시 결국은 이제 경고 딱지 딱 떼자마자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말아줬고, 코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셀바스가 대장을 하다가 코난이 치고 가면서 오늘 이제 대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솔트룩스는 비교적 살짝 이제 3등주 느낌으로 가고 있고, 근데 얘네들도 솔트룩스도 지금 투자 경고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얘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난이랑 셀바스가 크게 한번 쌌기 때문에 솔트룩스도 한 번 정도 더 뭐 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일단 내일 시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이 만약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AI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쌍봉 맞고 떨어질 가능성 있겠죠.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일 이제 CPI 발표 나오고 나서도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또 뭐 이렇게 전고점 돌파까지 나오면서 한 번 정도 더 해먹고 죽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AI랑 로봇 애들이 더 가는지 얘네들이 죽고 다른 쪽으로 급격하게 수급이 이동하는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쌍봉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히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고 또 뭐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죠. 일단은 뭐 AI 관련주들을 접근해 볼 만한 자리는 뭐 어제 그리고 엊그제 이런 정도 구간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슈팅이 나온 상황에서 또 뒤늦게 접근하긴 이제는 또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하다가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AI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죽지 않고 또 새로운 종목이 발생이 되고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솔트룩스도 이렇게 지금 내일 이제 경고 딱지 떼고 얘도 한번 쌍봉 만들면서 한 번 정도는 치는지 그래도 셋이 3대장이었잖아요. 코나는 전고점 구간에 이제 와 있고 셀바스 AI는 전고점을 돌파했고 시원하게. 근데 또 셀바스 보고 있으면은 또 쉽게 또 죽을 것 같진 또 않고 그러네요. 이거 어설프게 전고점에 갖다 놨으면은 쌍봉 맞고 죽일 것 같기도 해서 조심을 할 것 같은데 거래량도 보시면은 앞 구간보다 더 터졌어요. 그래서 쉽게는 또 죽지는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코난이랑 셀바스가 쉽게 안 죽는다라고 하면 솔트룩스가 경고 딱지 떼고 또 슈팅 한번 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저는 솔트룩스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들이 뭐 유엔젤, MDS테크, 비트나인 이쪽 애들이 있죠. 근데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관련주다 보니까 최근에 구글 바드가 이제 좀 뭐 오류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서 약간 이제 모멘텀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MDS테크가 지금은 조금 강한 모습인 것 같고, MDS테크도 이 가격대를 한 번 정도 더 넘기면 슈팅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아직 뭐 단기 과열도 한 개밖에 안 떠서 두 개는 한번 달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DS 테크도 지켜볼 만 하고요. 비트나인도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거기다가 오늘 이제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나와가지고, 아, 지금 시간에 가네요. 아, 얘도 내일 지켜봐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시간에 보내버리는 거 보니까 내일 뭐 슈팅 한번 전고점 넘기면서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AI 이제 원로 대장 애들이 슈팅이 좀 크게 나오니까 장중에 보면은 기대감이 살짝 또 로봇 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 얘네가 21선 반등이 지금 보시면 요 날이 딱 21선이 요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5% 정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주도주 했던 애가 21선 반등 5%는 너무 조금 면목이 없지 않니? 너 좀 인간적으로 21선 반등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은 시원하게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저점 대비하면은 또 한 2% 정도 어제 말씀드리고 바로 또 21선 반등이 나와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스타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로봇주들이 로보티즈랑 뭐 SBB테크, 뉴로메카 이런 애들이 반등이 다 나오는 구간 안에서 레인보우랑 로보스타만 반등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가 그래도 명색이 대장인데 반등이 안 나올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지켜봤던 거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패턴들도 되게 좀 많더라고요. 21선이나 11선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의지하고 있는 이평선들을 깨놓고 올리는 경우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얘네들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레인보우도 뭐 이제 전고점을 좀 보러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추가 반등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 내일 시장 분위기가 아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랑 로봇 쪽 설명드렸고, 어제 이제 오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됐던 애들이 SM 경영권 분쟁 관련주였죠. 근데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 보니까 지금 하이브는 뭐 거의 이제 결정이 지어진 것 같아요. 공개 매수까지 아까 뉴스 보니까 이제 결정이 되어져서, 야, 지금 보니까 이쪽이 거의 유력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재료 자체가 분위기가 식을 수는 있죠. 왜냐면은 하이브 대 카카오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 재료는 더 뜨겁게 갈 수 있는 건데, 하이브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카카오는 살짝 뒤로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뉴스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까지 SMCNC가 장중에 뭐 한 17%까지 치면서 단기 과열 리스크가 이제 또 생겼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겠죠. 반면에 SMCNC가 좀 쉬면은 오늘 SM라이프 디자인이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얘가 이제 내가 대장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말아가는 느낌을 내는지, 예를 들면 이제 오전에 이렇게 저점을 지키고 양봉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이거 심상치 않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내일 이렇게 또 그러니까 SMCNC랑 같이 하락해버리면 보기 조금 뭐 힘들 수 있을 것 같지만, CNC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아마 여기 이제 상한가 종가 부근까지 조정 받았다가 뭐 반등 나왔다가 뭐 이런 움직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CNC가 죽는데 불구하고 얘가 좀 잘 버티면서 오전에 이렇게 양봉을 만다 그러면은 수상한데? 라고 생각을 충분히 또 해볼 수 있겠죠. 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뉴스 체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이대로 완전히 발을 또 빼버리면 재료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식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경영권 분쟁이라는 재료가 뜨거워질 수 있는 연료는
결국에는 이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인데 연료가 떨어져 버릴지 조금 더 카카오가 채워줄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핫했던 뭐 애플페이 애들 중에 뭐 하잉크 코리아나 이런 애들도 지금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약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 혹시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뭐 8,000원이나 이 정도 구간 안에서는 반등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술적 반등. 얘가 아니라 한국정보통신도 이 자리 11선이기도 하면서 기준선 자리거든요. 3분봉 정도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한 번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거래량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뉴스 방송하고 나서 저녁에 조금 더 뉴스 찾아보다가 발견을 하고 이거는 옛날에 클럽하우스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 어떤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제 어떤 대화방을 만들어 가지고 뭐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식의 뭐 어플이었는데, 클럽하우스랑 좀 비슷한 느낌의 어떤 어플이 어제 이제 출시가 좀 됐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재료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스타트업 메타드림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소셜 미디어 앱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플랫폼인데, 메타버스 플랫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가 좀 핫하기도 한데 뭐 차갑기도 하고 조금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되는 뭐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리 잡고 성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꿈만 갖고 있다가 이제 죽을지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런 어플이 출시가 됐고 지금 MZ 세대한테서 굉장히 큰 인기를 일단은 얻고 있다라는 부분은 재료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일단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약간 이제 옛날에 그 싸이월드 있죠. 싸이월드랑 카카오톡이랑 섞어놓은 딱 그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싸이월드 미니홈피 뭐 꾸미고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것도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그렇게 특출난 부분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었었고, 친구도 이게 보니까 뭐 좀 50명으로 제한되는 부분들 해서 약간 저는 아직까지는 단발성 재료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트웨어가 상한가를 일단 좀 들어갔는데, 얘가 진짜 핫한 재료였다라고 하면은 막 후발주들도 튀어나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진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 솔트웨어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얼마나 확산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단발성으로 죽을 가능성이 조금 아직까지는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도 좀 많이 안 터지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애들도 지금 상승이 좀 나왔다가 눌림목 구간 안에서 오늘 MP가 반등이 조금 그래도 시원하게 일단은 나와줬는데, 뭐 얘네들도 내일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뭐 지수가 조금 더 견조한 흐름 가져가면 이런 구간 안에서 이렇게 흐름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엑스탄 이런 애들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또 뭐 돌아 나갈 수 있는 뭐 흐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뭐 시장이 만약에 안 좋게 흘러가면 뭐 얘네들도 같이 뭐 죽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애들이 제가 조금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요날 방송에서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조정이 조금 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뭐 밀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21선을 얘네가 이제 넘겨주면 이런 자리에서 위메이드도 이런 자리에서 121선을 이런 식으로 딱 뭐 갭을 띄어서 넘긴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했는데 딱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 뭐 얘가 실적 발표 때문인가요?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13740 아직까지는 뭐 상한가까지 못 들어갔고,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급등이 좀 나와서 이런 박스 전고점 구간 있죠. 전고점 구간을 재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제 재돌파하면요. 그래서 이런 14,000원 구간을 돌파 이렇게 예를 들어 안착을 하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리튬 관련주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미래나노텍이랑 금양이랑 업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 뭐 어찌됐건 역시나 또 시장이 중요하겠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얘네들도 지금 금양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 저항 구간을 넘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시장이 뭐 만약에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시장 무너지면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뭐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저항 구간을 또 넘기면서 이렇게 시세에 한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네들도 조금 이제 지켜보시고요.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리딩 참여 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링크로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